네, 이렇게 오늘 시장 마무리까지 전해드렸는데요. 그 안에서 수상한 종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종목들인지 엠뱅보드 정석일 매니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도 오늘까지도 고군분투 하셨고요. 이제 좀 연휴를 즐기실 수 있을 텐데요. 과연 오늘 장까지 봤을 때 어떤 종목이 수상했을지 먼저 지난주 성적표부터 보겠습니다. 10개 종목 중에서 8개 종목의 주가 전망을 맞춰주셨어요. 역시나 엠뱅우드 전문가답죠? 업앤다운 적중률 보셨고요. 오늘은 100%를 위해 또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와 건설, 반도체, 제약바이오, 폐배터리, 유통, 로봇 이렇게 올라왔어요. 어제는 거의 10개 중에 7개가 2차 전지였거든요. 네. 모처럼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은 또 살짝 테마가 분산되었습니다. 보시죠. 가장 수상했던 것 에코프로 머티였고요. 태영건설, 셀트리온, DS단석, 두산 로보틱스 올라와 있어요. 이 중에서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폐장을 앞두고 또다시 상승한 새내기주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도 있고 저기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LS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오늘 다시 새내기주들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 좀 이유가 있는 상승일까요? 사실 연말엔 좀 조용하게 공격적인 매수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중에 또 새내기주가 올랐어요. 맞아요. 원래 이제 마지막 거래 같은 경우에 진짜 좀 거래가 한산한 편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대형주 쪽에 좀 강세도 한번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또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에코프로 머티, 그다음에 LS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최근 이런 신규 상장주 쪽으로 좀 들어갔던 자금들이 오늘 또다시 한번 좀 들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이런 종목들의 강세의 배경을 놓고 보면은 사실은 특별한 재료가 새롭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올라갔던 걸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그 12월 한 중순에 그때 상승을 했을 때가 한 종목에서 거래 대금이 막 1조, 2조 이렇게 터졌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런 상승이 나오고 나서 최근에 이제 좀 눌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하락에 따른 이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또 이렇게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빠진 이후에 다시 한번 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 오전장을 놓고 봤을 때는 어제 2차 전지 종목들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대형주 쪽의 흐름들이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오전에는 사실 엄청 강력한 뭐 재료나 이런 건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좀 큰 자금들을 받아줄 만한 종목들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신규 상장주들이 좀 거래도 지금 빡빡 좀 크게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쪽을 좀 큰 자금들이 이동되면서 결국 주가 상승을 좀 만들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기술적인 부분이 오늘은 좀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 오늘 10개 종목 중에서 4개 종목, 여기 DS 단속까지 포함하면 4개 맞아요. 새내기주가 모두 다 랭크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만 놓고 봤을 때 새내기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게 무려 680%를. 맞아요. 엄청납니다. 진짜. 100만 원을 넣으면은 네. 680만 원이 생긴 거잖아요. 그쵸. 네, 1000만 원 넣으면 6,800만 원이 맞죠? 네네. 그렇게 대단한 스코어를 보여주는데 이러한 새내기주의 돌풍이 1월에도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내년 1월 달 장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저는 뭐 지수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새로운 이제 주도 섹터가 나올 거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 장까지 좀 시장 분위기를 놓고 봤을 때는 아직 뚜렷한 주도주가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좀 바이오나 최근에 반도체 뭐 이런 쪽에서 좀 시장이 좀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지만 지금 시장이 정말 강력하게 그리고 섹터 전체가 움직이는 종목은 아직은 좀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1월 초까지는 좀 이어질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뭐 LS 머티리얼즈 이런 신규 상장들이 좀 강세를 보였던 그 12월 달에도 그때 주도주가 딱히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신규 상장주로 쏠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1월 초까지에는 어느 정도 신규 상장주 이런 순환매 현상들이 당분간 좀 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충분히 좀 단기적 기술적인 반등을 통해서 우리가 좀 수익을 챙길 구간도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1월에 그러니까 무언가 뚜렷한 주도 섹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새내기 주들의 랠리가 나올 수 있다. 그렇죠. 뭐 새내기 주들의 상상 효과 버프도 있을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에코프로 머티만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 오늘 7거래일 만에 좀 강한 반등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네. 보니까 내년 2월에 MSCI 지수 편입 가능도 충분한 것 같고 맞아요. 여기서 그럼 그 수급 효과까지 더 이어질 거라고 보면서 1월 내내 들고 가보는 전략도 유효한 건지 투자 전략과 또 1월의 첫 거래 가격
전망, 주가 전망해 주시죠. 일단 방금 말씀해 주신 포인트처럼 그 MSCI 이제 한국 지수가 2월 달에 이제 리밸런싱이 한번 됩니다. 근데 네. 거기에 다시 한번 이제 에코프로 머티가 이번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지금 기대감이 좀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상장하고서 계속 주가 상승이 좀 강한 흐름을 보였고 좀 거래도 많이 터졌던 상황이다 보니까 코스피 200에 이제 그 특례 편입이 됐던 종목 중 하나였어요. 그러면서 좀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에서 수급들이 좀 지속적인 매수에도 같이 들어왔던 종목인데 결국에는 2월 달에 MSCI 이제 한국 지수에 이제 편입되게 되면 이러한 수급 효과들이 좀 1월 달까지는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추가 상승 한 번 더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다만 이제 에코프로 머티가 그 12월 이제 한 중순쯤에 거래가 터졌을 때 1조, 2조 정도 터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물량들, 그 고점대를 넘어서려면 다시 한번 그만큼의 강한 쏠림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1월 달에 전반적인 섹터가 좀 분산되는 흐름들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네. 고점을 넘기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1월 달에 조금 단기적인 반등의 전략으로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급 쏠림 현상이 지속된다면은 단기 반등 시에 매도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이렇게 에코프로 머티 업 의견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 보도록 하죠. 저 약간 뿌듯한 게 저희 수상한 종목에서 베스트 종목으로 많이 선정됐던 셀트리온이 네. 연말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주고 있어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 기대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6% 넘게 올랐고 오늘 시장은 또 제약바이오 안에서 대형주가 강했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었거든요.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마저 오른다면 이제는 좀 제약바이오 안에서 대형주 단의 공략이 좋을까요? 이미 최근의 시장 흐름을 좀 보느라고 거의 대형주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뭐 HLB도 좀 올랐고 일단 셀트리온도 오늘 좀 강세를 보였지만 최근에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 좀 알테오젠이라든 이런 대형주 중심의 좀 강세 현상들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오늘 이제 셀트리온 또 강세를 보였던 거는 저는 내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거 아닌가. 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코스닥 시장의 대표 종목으로서 우리가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시장에서 이런 좀 내년 시장에 좀 지수가 반등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대형주들의 추가 상승세를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 같은 경우 이제 금리가 조금 이제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그리고 최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생각보다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경제가 이제 연착륙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내년 이제 상반기에는 좀 어느 정도 무난한 랠리 흐름들이 좀 예상이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대형주에 좀 추가적인 뭐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 유입이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대비한 수급들이 벌써 유입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1월 달에 이제 우리가 이제 거래가 이제 새 재개가 되게 되면 이제 1월 달에 가장 큰 모멘텀이 결국에는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죠. 그래서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모멘텀들이 1월 초에 일단 가장 강력하게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하는 셀트리온에 대한 기대감도 오늘 시장에서 좀 같이 반영됐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메인 트랙으로 예전보다도 더 위상이 높아지는 우리 맞아요.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중에서 부스도 더 커지고 그랬다고 하는데 사실 최근에 올랐던 기업들이 대부분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셀트리온은 기술 이전에 대한 계약 기대는 별로 없지 않나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만드는 업체다 보니까 네. 사실 뭐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 플랫폼 업체들이 훨씬 더 그 모멘텀이 크고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기대감들이 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얼마 전에 이제 셀트리온 좀 호재 중 하나로는 그 가장 유럽에서 가장 잘 팔렸던 이제 바이오시밀 램시마라는 게 있죠. 그 램시마 이제 제형을 좀 바꾼 것들이 지금 미국의 FDA에서 얼마 전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내년부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출시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만약에 특허까지 받게 되면은 지금 경쟁자 없는 약이거든요. 오. 경쟁자 없이 이제 단독으로 계속 판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만약에 특허까지 이제 허가가 됐을 경우에는 정말 이쪽에서 매출이 좀 강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들도 지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들 또 내년에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이렇게 반영됐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합병법인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서정균 회장이 또 강력한 의지를 또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매출을 좀 크게 올리겠다, 뭐 이제 해외 글로벌 법인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열심히 오늘 얘기를 해줬는데 이러한 부분도 결국에는 좀 심리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셀트리온 6.16% 상승하면서 최근에 한 9월, 10월 쪽에 13만 원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네. 20만 원까지 단숨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나고 보면 내가 왜 그 가격에 안 샀을까? 항상 그렇죠. 네, 네. 후회가 되는데 이 셀트리온 여기서 추가 상승도 가능할지 다음 거래일의 전망 그리고 가격 전략, 투자 전략 주시죠. 뭐 지금 핵심적인 모멘텀들은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충분히 뭐 제약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좀 주가 흐름들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업으로서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다만 이제 셀트리온 이제 합병법인이 이제 출범을 했고 이제 신주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됩니다. 신주 상장되는 게 이제 1월 12일이에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유하신 분들이 이 셀트리온 합병법인의 이제 새로운 이제 지분 신주를 좀 받아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1월 12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상장 전까지는 조금 기대감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신주가 이제 상장되고 나서는 좀 단기적인 이제 물량, 차익 물량들이 조금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도 좀 고려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셀트리온 다음 장 업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1월 12일 일정이 있는 만큼 일정 네. 매매 잘 전략을 세워보자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수상한 종목 볼까요? 하나 갤러리아입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상한가에 등록을 했는데 저도 이제 주식을 한 지 10년이 좀 지났어요. 네, 네, 엄청 주식을 알게 오래되셨네요. 네, 오래됐죠. 네. 근데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첫 상장 폐지 종목이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네네. 그 옛날에 그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주식이 없어지고 다시 또 생긴 게 하나 갤러리아예요. 맞아요. 오늘 장은 뭐 때문에 오른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갤러리아가 원래 이제 하나 솔루션으로 이제 들어갔었다가 네. 이게 또 다시 분할돼가지고 다시 생겼어요. 맞아요. 다시 분할돼서 하나 갤러리아로 이제 상장을 했죠. 그래서 이전보다는 좀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좋아져서 이제 다시 분할을 하게 된 건데 지금 상장하고 나서는 뭐 주가가 계속 빠졌습니다. 계속 빠졌고 오늘 이제 정말 오랜만에 하나 갤러리아가 한번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 강세를 보였던 뭐 주된 뉴스로는 김동선 이제 부사장이 이제 2대 주주로 올라왔다. 이 소식이 이제 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김동선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분할 상장 이후에 한 50차례 정도를 해가지고 계속 매수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분을 충분히 이제 모았고 이제 2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된 건데 이제 시장에서 제가 보기에 이제 판단을 하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김동선 회장의 지분을 좀 매입하는 것들이 좀 마무리됐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기업과 관련된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오너 입장에서는 주가가 계속 빠질 때 이런 지분을 사는 게 더 좋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주가가 이제 올라갔을 경우 훨씬 더 모멘텀이 커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단계가 이제 시장에서 판단이 끝났다. 그래서 2대 주주까지 등극을 했고 지난달에 이제 부사장으로 등극을 한 겁니다. 올라온 겁니다. 원래 기존에 다른 이제 직책을 달고 있었다가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시장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오늘 강한 수급 쏠림과 함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슈성 좀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358원에 마감을 했어요. 그럼 이 이슈와 함께 하나 갤러리아의 펀더멘탈을 한번 분석해 보자면 네. 제가 그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당시에는 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맞아요. 거위라고 해서 그냥 면세 사업만 가져가면은 주가가 오를 때였어요. 네네. 그러다가 한알령이라는 공포를 만나면서 여의도의 면세점이 잘 안 되니까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가 이제 주식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오랜 기간 후에 하나 갤러리아 생긴 거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면세 사업으로 놓고 봤을 때는 매력적인 뭔가 수익을 내고 있습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관련 이런 소비 기업들이 사실 그 사드 이후로 정말 이제 뭐 한번 큰 타격을 좀 받았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한번 좀 크게 흔들렸던 상황이었었는데
하나 갤러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할 상장하고 좀 재무제표가 좀 좋아졌긴 했지만 최근 이제 매출이나 뭐 분기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아, 여기가 갤러리아 백화점. 맞아요. 오. 백화점이랑 이제 면세점을 이제 같이 끼고 있기 때문에 백화점 쪽에 이제 모멘텀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시장 환경을 놓고 보면 우리가 뭐 일단 소비를 하더라도 지금 뭐 고물가, 그다음에 뭐 고금리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전에 비해서 소비가 많이 위축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매출이나 이익들이 조금 계속 분기 단위로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주가 상승을 좀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오늘은 약간 이슈성 흐름으로 좀 상승을 했지만 이 하나 갤러리아가 정말 추세적인 좀 반등을 좀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좀 비우호적인 소비 환경들이 내년에 충분히 좀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비가 좀 회복을 하고 경기가 조금 회복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을 때는 당연히 백화점 쪽으로 또 매출이 좀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계속 기대하고 체크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 갤러리아. 그럼 다음 장 거래일의 주가 흐름은 어떨지. 요즘은 또 워낙 모든 가격이 올라서 네. 요즘은 뭐 샤넬 오픈런도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많이들 안 사신다고 명품을. 네. 이 구간에서 이슈가 나와서 주목해 볼 만한 건지 아니면 조금 부진한 백화점 업황으로 인해서 조심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본업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조심해야 될 단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하지만 지금 이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늘 좀 강력한 이제 상한가 좀 근처까지도 한번 시세를 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흐름들이 좀 단발성으로는 좀 추가적인 상승세를 더 만들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전략은 좀 유효하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김동성 부회장이 이제 좀 이제 지분 매입이 충분히 이제 완료됐다라는 이런 시장의 기대감과 함께 이제는 주가가 상승하겠지라는 이런 좀 기대감이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좀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본업에 대한 의견보다는 이슈와 관련해서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 다음 장 의견 드렸습니다. 마지막 수상한 종목 볼까요? LNF예요. 그동안 LNF가 업앤다운에 올랐을 때는 뭔가 양극재, 2차 전지로 거론됐다면 지금은 이제 코스피 이전 맞아요. 때문에 오른 네, 거죠? 그렇죠. 오늘 어떻게 보면 상승을 한 것도 그게 네. 좀 가장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양극재 종목들에 사실 그 쭉 빠지고 있다가 추세를 돌렸던 거는 그때 이제 공매도 금지 사건 때문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강력하게 이제 한번 상승이 다 나타나면서 추세를 좀 돌려놓은 상황인데 그 이후에 이제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LNF가 주가 흐름이 가장 좋습니다. 뭐 결국에는 그 이유가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에 대한 좀 개별적인 모멘텀도 좀 있기 때문에 다른 양극재 업체에 비해서 좀 더 좋은 주가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전 상장 관련된 모멘텀이 가장 크게 붙었던 게 또 포스코 DX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종목이 또 워낙 최근에 한 3, 4거래일 정도 워낙 강세를 또 보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LNF까지도 그런 기대감이 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LNF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뭐 확정된 건 아니, 허가 승인이 난 건 아닌데 뭐 승인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10월 말에 이제 승인 신청을 냈기 때문에 네. 아마 12월 말에 1월 초쯤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오. 그러면 1월 중으로는 이제 코스피로 이전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좀 더 다른 양극재 업체들과 좀 차별화를 지어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주된 배경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LNF는 이전 상장 이슈와 더해서 이 본업까지 봤을 때 내년의 주가 전망은 어떨지. 사실 2023년 2차 전지 양극재가 웃을 때에도 LNF는 그닥 웃지 못했거든요. 맞아요. 2024년은 좀 그런 효과를 지연해서, 그러니까 이연된 효과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LNF가 다른 양극재 업체에 비해 조금 더 상승을 못했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거래선이 조금 단조로워요. 테슬라. 맞아요. 예. 테슬라 향 쪽으로 조금 더 나가는 비중이 훨씬 또 크다 보니까 다른 양극재 업체들에 비해서는 좀 거래선이 좀 작다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리스크로 좀 작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LNF 쪽에 관련된 기사들을 좀 체크를 하다 보면은 지금 다른 업체들하고 이제 거래선을 뚫기 위해서 지금 협력 중이다,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 새해에 새로운 소식으로 좀 거래선이 좀 뚫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충분히 좀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될 수 있다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2차 전지 양극재 종목들 이건 공통적인 이제 부분들인데
최근에 뭐 금속 가격들이 워낙 다 빠졌었죠. 그리고 리튬 가격도 최근에 좀 워낙 빠졌다는 상황인데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내년 새해에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리튬도 좀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이제 공급량을 좀 조절을 하면서 좀 가격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 양극재 업체들이 그런 리튬 가격 반등에 의한 좀 상승세도 같이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 흐름을 우리가 더 기대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네, 업 의견을 드릴게요. 네, LNF까지 업 의견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수상한 종목 후보 봤고요. 전체 10가지에 대한 의견은 어떨지 확인해 볼게요. 1월 2일에 첫 거래일에 태영건설과 포스코DX만 다운이고요. 나머지 8개 종목은 모두 업 의견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수상한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내일은 이제 폐장이고 네. 또 이제 새해에 이제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는데 이 새해에 과연 어느 섹터로 가장 돈이 몰릴까 지금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바이오지 않을까 싶어서 셀트리온을 오늘 탑픽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바이오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바이오 섹터에 대한 전망 속에 셀트리온을 선택을 했습니다. 셀트리온도 많이 올랐다라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충분히 주가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은 어떤지 또 셀트리온과 같이 좀 눈여겨보는 종목이 있다면 언급해 주세요. 최근에 뭐 대형주들 전반적인 좀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뭐 HLB도 그렇고 최근 얼마 전에 레고캠바이오도 이제 기술 이전 소식으로 강력한 상승이 한번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대형주 단에서는 셀트리온 아직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설명을 했던 것처럼 뭐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다음에 헬스케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충분히 1월 달에 일단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러한 모멘텀들로 1월 달에 한번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가격 전략을 일단 짧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오늘 한 20만 원 선에서 이제 거래가 됐는데 일단 한 10% 정도, 한 22만 원 정도를 1차 목표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하단으로는 한 19만 원 선을 좀 손절가로 잡고서 대응을 하시면은 단기간 좀 좋은 흐름들을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1차 목표 주가는 22만 원, 손절가는 19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정석일 매니저 유튜브를 통해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이제는 뭐 내일은 이제 폐장이고 또 새해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전략을 또 짜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석일 매니저라고 유튜브에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뭐 제 영상들 좀 보실 수가 있겠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이제 새해 전략을 가지고서 제가 또 방송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또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정석일 매니저와 수상한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